만약에 전 세계의 물류가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의 가격은 사실 저 바다 위에서 결정되고 있거든요. 바로 그 글로벌 해운업계라 지금 지정학적인 혼돈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.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요, 이 혼돈 속에서 어떤 회사들은 역사상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? 지금부터 이 역설적인 항해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지금 바다가 대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 상황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게요. 자, 이 사진 좀 보세요. 전 세계 경제의 동맥, 바로 이런 항구입니다. 저기 저 컨테이너들 안에 뭐가 있을까요?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, 지금 입고 있는 옷, 좀 전에 먹은 음식까지 다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동맥이 꽉 막혀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잠깐 이러다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거든요. ING 분석을 보면 이 혼란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거죠. 이 혼란의 가장 큰 원인, 바로 홍해 사태입니다. 원래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이 수에즈 운하인데 여기를 못 지나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뺑 돌아가야만 해요. 이러면 항해 기간이 무려 2주나 늘어나고 이동 거리도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이렇게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데 모두가 가라앉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오히려 이 혼란을 진짜 황금 같은 기회로 만든 아주 놀라운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세계적인 해운 대기업 코스코입니다. 다른 회사들이 막 위기라고 정신없을 때 코스코는 정반대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자, 이게 코스코가 2024년 한 해에 벌어들인 순이익입니다. 69억 달러. 와,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조 원이 넘어요.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? 그런데 더 놀라운 건 X보다도 이 성장률이에요. 전년 대비 106% 증가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위기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이익이 2배 이상으로 뛰었다는 겁니다. 말이 되나요? 2024년 총매출은 329억 달러에 달했고요.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. 코스코의 성공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제대로 잡아챘다는 걸요. 자, 그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대체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한 걸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전 세계가 물류 대란으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어떤 회사는 역사상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여기가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. 해운업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, 단순히 짐을 얼마나 많이 실었냐, 즉 톤이 아니에요. 그 짐을 싣고 얼마나 멀리 갔느냐, 이 둘을 곱한 톤 마일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로 뺑 돌아가니까 모든 배들의 항해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. 이건 마치 시장에서 운행 중인 배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.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운임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밖에요. 코스코는 이렇게 번 돈을 그냥 쌓아두기만 한 게 아니에요. 이 막대한 이익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아주 현명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. 가장 먼저 한 건 재무 상태를 아주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. 이 차트 보시면 부채 비율이 확 줄어든 게 보이시죠?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다음 경기를 위해서 체력을 비축하는 거랑 같아요.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서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져놓는 거죠. 거기다 무려 30억 달러치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어요.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는 앞으로 더 성장할 자신이 있다.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. 이렇게 확보한 돈은 미래 기술에도 투자됩니다. 그 중심에 바로 전자 선화증권, EBL이라는 게 있어요. 원래 선화증권이라는 게 화물 주인이 누군지 증명하는 진짜 중요한 종이설이거든요. 이걸 위조나 분실 걱정 없는 블록체인 기술로 아예 디지털로 바꿔버린 거예요. 그리고 코스코는 이 분야에서 그냥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선두주자예요. 벌써 35만 건 넘는 EBL을 발행했고 심지어 관련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
이건 앞으로 물류를 더 빠르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절이 영원할 순 없겠죠? 이제 해운업계 전체가 맞닥뜨릴 다음 도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언젠가 홍해 사태도 잠잠해지고 항로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동안 누렸던 이 특별한 호황도 끝나게 될 텐데 그때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가장 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바로 공급 과잉이란 환경 규제. 이게 왜 그러냐면 팬데믹 때부터 이번 사태까지 와,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너도 나도 엄청나게 새 배를 주문했거든요. 근데 그 배들이 이제 막 바다로 쏟아져 나올 때가 된 거예요. 공급이 이렇게 넘쳐나면 운임은 당연히 뚝 떨어지겠죠? 거기다 탄소 배출 줄이라는 환경 규제 압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. 공급 과잉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일부러 배속도를 늦추는 거예요. 아니, 배속도를 왜 늦추냐고요? 속도를 늦추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 배가 더 많이, 더 오래 필요하게 되잖아요. 결국 시장에 풀리는 배의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. 예전에도 썼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. 결국 해운사들이 이 공급 과잉이라는 파도에 맞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예요. 방금 본 것처럼 일부러 느리게 가는 저속 운항, 그리고 아예 경쟁력 없는 낡은 배들을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폐선, 마지막으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인데 예정된 항해를 그냥 취소해버려서 공급을 줄이는 임시결항,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겠죠. 혼돈이라는 거친 파도를 타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번 해운업계. 과연 이들이 이제 잔잔해질 바다 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깎아먹지 않으면서 새로운 질서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까요? 이들의 다음 항해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.